안녕하세요. 메디움 천안요양병원 원장 고상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게 되면 영양 섭취가 잘 이루어져서 영양보충제가 필요 없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암 환자들은 식욕도 없고 소화기능도 떨어져서 이전보다 섭취가 적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토나 설사로 그나마 섭취한 영양소가 소실되는 경우도 많죠. 암은 심한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영양소에 대한 요구량은 오히려 높아지는데 말이죠. 이런 결핍이 지속되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합병증 발생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식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건강보조식품을 고려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면역력을 높이고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후 부작용 감소, 몸의 회복에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이 시간에는 암 환자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영양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영양보충제나 건강기능식품이 무슨 추출물이나 농축액이니 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단일 성분 중에서 잘 알려진 몇 가지 대표적인 영양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영양보충제들을 보면 여러 성분들이 같이 들어있는 것들이 많은데 각각 조성이 제각각입니다. 표시된 성분들을 확인하실 때 참고가 될 수 있다면 좋겠네요. 비타민C는 자유기를 방어하고 결합 조직을 유지하며 에너지 생산, 면역 자극, 지방 소화, 해독, 인슐린 작용 조절 등 많은 역할들을 합니다. 암에 있어서는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미 암에 걸린 환자라도 여러 검사나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을 통해서 강한 발암원에 계속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병의 악화나 새로운 암 발병을 예방하는 역할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의 독성을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증가시키고 정상세포는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조제로서의 역할과는 조금 다르지만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투여하는 치료법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고용량의 비타민C가 과산화수소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암세포의 독성을 나타내게 되지만 정상세포는 이걸 분해할 수 있기 때문에 손상을 피할 수 있어서 선택적인 항암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너무 많이 복용해서 생기는 문제는 없을까? 다행히 비타민C는 고용량에서도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환자에게서 위장장애가 있기도 하지만 그 외에 심각한 부작용을 보이는 사례는 거의 없죠. 비타민 B는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요. B1은 이화대사, 즉 세포의 유지 및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관여하고요. 부족하면 전립선암 위험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B2도 에너지 생산에 관여하고 세포막이나 DNA가 손상받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부족하면 전립선암, 식도암 등의 암 발생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B3 역시 에너지 대사에 작용을 하고 방사선 치료 시 효과를 높여준다고 하네요. B5는 스트레스 반응을 개선하고 상처 치유도 촉진하는 작용을 하고요. B6는 면역 기능을 개선하고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줄여줍니다. B6가 부족하면 암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많죠. 흔히 엽산으로 더 잘 알려진 B9은 임산부들이 많이 복용하는 것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엽산이 부족하면 기형아 출산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죠. 그만큼 세포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없으면 암 발생도 증가하게 됩니다. B12는 에너지 대사, 신경 기능의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백혈구, 적혈구 생산에도 관여합니다. 암 환자의 면역 기능을 돕고 비타민 C와 결합해서 항암 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대사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지만 암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발암 유전자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막아서 암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 많은 암에서 암의 성장을 억제해왔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피부에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특히 부족한 영양소이기도 하고요. 요구량이 많은 암 환자에게는 더욱더 보충이 필요한 영양소가 아닌가 합니다. 비타민 D는 과다할 경우 독성을 보일 수 있는데요. 경미한 경우 소화기 증상이나 근무력,
관절통 등이 나타나고 심한 고칼슘 혈증이 보이는 경우는 신장결석, 심부전, 심장의 석회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에 이르기도 합니다. 어린이들의 경우는 독성에 특히 취약하고 성장 지연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를 요합니다. 정기적으로 비타민 D 수치를 체크해 보면서 복용 여부나 용량을 결정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 같네요. 비타민 A는 세 분열이 잘못되는 걸 막아주고 세포 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암을 예방하는 작용을 합니다. T세포와 B세포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관여해서 면역력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A도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되는 보조제이기는 하지만 임신 중에는 사용을 조심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소화불량이나 두통, 코피 등 부작용이 간혹 있는데 이때는 복용을 중단하거나 줄이면 호전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코페롤이라는 형태로 많이들 판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타민 E가 부족하면 암 발생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많은데요. 강력한 항산화제일 뿐만 아니라 면역 기능을 자극하고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로부터 건강한 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권장량의 수십 배를 지속 복용하는 연구에서도 큰 부작용이 없었던 비교적 안전한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K는 출혈을 방지하는 혈액 응고인자로 작용하는 것인데요. 고농도에서는 항암 작용을 합니다. 또 칼슘 균형에도 역할을 해서 뼈 건강을 개선시키고 골절의 위험을 줄여주기도 하고요. 비타민 D 투여에 따른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고 하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작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항응고제인 큐마린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고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여러 가지 비타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양소 몇 가지를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